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부산 집회 이틀 만에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소망했던 대한민국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고, 침몰해 가던 대한민국이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분들께서 바꿔가고 계십니다. 오늘이 2025년 2월 4일입니다. 3일 전 지난 주말에 부산에서 우리가 한 20여만 명, 아마 오늘 표정 보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제가 영상 찍은 중에서는 이렇게 웃으면서 찍는 거는 처음일 겁니다. 옷도 이 옷이었죠. 지난 주말에요. 세탁했습니다. 비를 홈땅만 가봐져가지고 세탁도 하고 오늘 머리도 이렇게 깎았는데요. 기분 좋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산 집회에 대한 후기,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달라지고 있는지 세 가지가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불과 3일 만에. 그리고 이번 주말에 있을 대구, 다음 주에 있을 광주, 이렇게 해서 집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그래서 이번에 짧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 주말에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겨울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제가 이거 어떡하나, 사람들도 안 올 것 같고 이 구전 날씨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춥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진짜 놀랐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랐는데 첫 번째 제가 지각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거리는 이제 차로서 충분한 한 3-40분 앞두고 강연하기 전에 한 1km 정도까지 왔는데 그때부터 차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 뛰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오니까 그라운드 CC가 강연 끝부분에 제가 이제 막 사람 밀치고 올라가서 겨우겨우 갔는데, 그때 지하철역에도 사람이 꽉 차서 막 해집고 나가지를 못할 정도였는데, 무대에 와보니까 장난 아니었습니다. 경찰 추산으로는 그때 뉴스에서는 12,000명 왔다 했는데요. 여러분 직접 와보시면 아시죠? 그리고 영상으로 보셔도 아시죠? 그날 제 경호하시는 분이 경찰 한 10여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경찰 간부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가 평생 동안 이렇게 부산에서 경찰하면서 시위 집회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거 처음 봤대요. 그리고 부산역에 그 광장뿐만 아니고요, 그 옆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그리고 맞은편에 차이나타운까지, 그리고 지하철역에도 꽉 찼고 부산역은 너무 사람이 많아서 무정차 통과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최소한 20만 명은 넘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한 20여 명 정도 있었고, 매일신문하고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이 매일신문만 해도 13만 명, 그리고 그 외의 채널에서도 수만 명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꽃보다 전환길에서도 현재 오늘 130만이 넘었더라고요. 조회수가요. 실제로는 최소한 300만 가까이가 이제 이 부산 집회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날 제가 놀랐던 것은 첫 번째, 인원이 너무 많았고요. 두 번째는 비 오는 가운데서도 3시간 동안 자리를 안 뜨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애국가 부를 때도 저도 눈물이 났었고요. 그리고 코리아나 손에 손잡고 부를 때도 제가 영상을 봤는데 그거는 너무 감동했는데 정말로 위대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 이렇게 많구나. 제가 후기 보고 알았거든요. 젤라디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똑같은 마음이겠죠? 아마 그날 그 서울 광화문에서도 엄청 많이 왔다 하던데, 역시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 큰일 났다, 까딱 잘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다 헛사가 된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대한민국 살리자, 이래 모인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진짜 존경스럽고 이 감동은 이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번 주에 있을 우리 동대구역에서 모이잖아요. 역시 부산에 오셨으면 또 오세요. 알겠죠?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혁명 중에 있습니다. 그 혁명이 뭔데요?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평화 시위,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대구에서 집회 끝나고 나면은 쉐기를 팔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번 더 부산 집회에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도 너무나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시민이고 깨어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진짜로 주권을 행사하는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부산 집회가 끝나고 3일 동안에 3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3일 만에. 뭔데요? 첫 번째가 어제 오늘 이렇게 여론조사가 다 또 발표가 났어요. 이제 설 연휴가 끝났으니까. 거기에서 여론조사 기간에 다 똑같이 나온 게 뭐죠? 바로 대통령 지지율 50% 확실히 넘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제가 60%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 현실이 되었지요. 여러분, 대통령 지지율이 60% 넘어가면 절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있죠.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몇 %인지 아세요? 5%, 7%, 6% 이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탄핵을 원하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심판하겠어요? 8명 중에서 100%다 탄핵 인용을 시켰잖아요. 8명 전체가. 국민들이 원하니까 헌법재판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야, 갇혀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었잖아요. 60% 가면은 100% 직무복귀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 이제 국민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원하는데 감히 헌법재판소가 뭔데요? 에? 그러려면은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이 있잖아요. 모든 국민이 원하는데 뭘? 그럼 무조건 100% 탄핵 기각시키고 대통령 직무복귀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앞으로 또 해야 돼요. 뭐요? 지지율을 60% 확실하게 올리고, 두 번째는 집회에 참석해서 그 헌법재판관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국민의 뜻이 이거고 직접 민주주의가 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변화가 뭐예요? 헌법재판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제 오늘 가장 큰 뉴스 그 탑 용어가 뭔지 아세요? 마흔혁이었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마흔혁,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8명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 주도해가지고 국회의장이 빨리 임명해다오 했는데 어제죠. 2월 3일 월요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람을 임명할까 말까인데 마흔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이자 역시 또 그 악명 높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임명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죠? 뉴스 보셨죠? 원래는 임명 기각이 돼야 되는데 보류시켰어요. 그 보류라는 것은 그것도 결정하기 2시간 전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제 뉴스에 난리 났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헌법재판관들끼리 결정했으니까 바깥으로 유출은 되지 않았지만 많은 언론에서는 뭐라고 예측하느냐 하면 이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죠. 쉽게 말하면 양심적인 헌법재판관 4명, 좌파 쪽 4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마흔역을 임명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첫 번째 추측 가능한 거는 이쪽에서 뭔데 이거? 국민들이 지금 저렇게 우리 헌법재판소를 불신하고 있는데 이래가 되겠는가 해가지고 이분들이 우리가 때려치우자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제가 이따가 이야기할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이 야 이러다가 우리도 큰일 나겠다. 자기들도 위태위태하니까 결국은 마흔역에 대한 임명이 보류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임명되지 못합니다. 두고 보지 말고 우리가 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이것을 헌법재판소의 불의한 재판관을 국민들이 알려야 됩니다. 이런 거를 기존 우리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기성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요. 그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러면 야, 왜 헌법재판소를 흔드냐? 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앞으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거라는 걸 미리 말하는 거냐 하는데, 국민 여러분 아셔야죠. 야당도 답변해야죠. 자, 당신들이 추천했던 헌법재판관들 어떤 사람인지 문제가 없는 사람을 임명했으면 괜찮을 거 아니야.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저는 팩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밝혔습니다. 나는 우리법 연구회 중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 이 말은 진보 좌파 쪽의 우리법 연구회에서 그 중에 극단적으로 자기는 극좌파라는 뜻입니다. 그들끼리는 우리법 연구회가 잘 나갔으니까 그 안에서 더 나는 좌파니까 자랑했답시고 그렇게 글을 올렸겠죠. 두 번째, 문영배, 이미 언론에 나왔다시피 이재명, 그리고 김어준 이런 사람들하고 SNS 하고 친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문제 지적하니까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해버렸잖아요. 뭐죠 이거? 증거인멸!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 인정한 실토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여러 가지 국가 간에 관한 것도 많이 나왔지만은 일단 넘어가고 두 번째 불의한 재판관 이미선 역시 우리법연구회나 그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죠. 여러분 이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이 이상희 변호사예요.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친여동생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뭐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특별위원회 주도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놓고 언니가 돼가지고 나는 공정한 재판하겠다. 이해 충돌이잖아. 양심 있으면 재판 회피 신청해야지. 세 번째 불의한 재판관 정정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명을 남겼죠.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본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러분 초등학생한테도 물어도 이거 뭐 답변 못하겠어요? 우리의 아들들 동생들은 지금 전방에서 휴전선에서 언제나 공산당 쳐들어올까 싶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왜 말 못하는데요? 예? 정정미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이런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네 번째 불의한 재판관 정계선 남편이 황필규 변호사입니다. 뭐 했는 사람인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한 사람이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집에 남편은 대통령 탄핵 시국을 선언한 사람인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야. 심판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해 충돌이잖아. 정계선 재판 회피 신청해야지. 이런 거를 초등학생 유치원생만 생각하더라. 이걸 이런 불리한 재판관의 재판이 어떻게 공정한 재판 하겠냐고, 심판하겠냐고. 이래놓고 민주당 답변해보라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답변해보라고. 이게 공정한 재판이 할 거라고 누가 믿겠냐, 납득이 하겠냐고. 누가 잘못했는데? 전환기가 잘못했냐고? 당신들이 이거 민명했잖아. 이런 하자가 있고 이런 엉망진창인 사람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판해야 되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냐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에 영상에서 제가 과거에 수능 강사하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친 것이 거짓말이 됐다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가장 독립기관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헌법재판관들로서 실력을 가지고 존경받고 헌법과 법률을 에 근거해서 판결한다라고 제가 가르쳐 왔는데 저도 속았고 모든 우리 5,300만 국민들이 속은 겁니다. 왜? 헌법재판관에 앉아있는 사람 보세요 지금. 예?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보라고 이거. 이런 재판관이 어떻게 공정한 심판하겠냐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불리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당신들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즉시 재판을 회피 신청하거나 아니면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왜냐하면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양심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해왔던 모든 신뢰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당신들은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그 원흉들이라고. 원흉.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어제 임명 보류된 마은혁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더 이상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전한길의 주장이 아니고 어제 역시 검색어가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아투데이라는 거기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신뢰하는가라고 국민에게 조사했어요.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으로서 신뢰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신뢰한다가 45%,
신뢰하지 않는다가 47%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만저만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1%만 나와도 안 돼, 원래는. 그래야 국민들이 승복하잖아요. 이거는 대통령 당선하고 상관이 없다, 그거하고 다르다고. 근데 무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불신한다가 47% 가까이 나왔어. 이거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는 이미 존재 이유가 상실된 거야. 에? 놀라운 것은 지역별로도 다 나왔어요. 설문조사 결과. 여러분, 평균은 정치적 중립성을 신뢰하지 않는다가 47%인데 광주 전라도 지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62% 나와. 62% 제일 높아. 저는 이거 보면 뭘 느끼는지 아세요? 역시 우리 고정관념은 다르죠? 진보 쪽이니까 광주 전라도 쪽은 신뢰도 높을 줄 알았는데 신뢰하지 않는다가 62% 나왔어. 제일 높아. 야, 저는 역시 광주 전라도 분들 깨어있구나. 이분들은 진정으로 깨어있는 분이다. 저는 놀랐습니다. 설문조사 찾아보십시오. 아시아 투데이에서 의뢰한 한국 여론평판 연구소라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직접 찾아보십시오. 이처럼 여러분, 국민들은 이미 절반 47%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불신한다 합니다. 이미 이거는 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불리한 재판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이거 또 보세요. 비상계엄이 계몽령이야. 여러분 돌아보세요. 언제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이름을 제가 이렇게 유명한 적 있어요? 야, 헌법재판관의 민낯을 보여주고 민낯이 다 드러난 거야, 완전히. 그렇지 않나요? 한 번 더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전환길이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 음모론이다. 이게 음모론이야, 사실이야. 국민 여러분, 2030 세대 여러분, 이게 음모론이에요, 팩트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포갑적인 거대 야당의 불의한 공격으로 억울하게 지금 구치소에 갇혀 계시고, 헌법재판소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우리 눈치를 보면서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런 헌법재판관들이 여전히 재판회피 신청하지 않고 우리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 집회가 더욱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보수와 진보 싸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붕괴되느냐,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의 전쟁입니다. 과거 독재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2030 세대들이 살아갈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이잖아. 선진 21세기 첨단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 바로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런 이런 자유함이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낼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아무튼 저는 이번 비상계엄이 모든 국민들이 이것처럼 바로 공수처의 이상한 짓, 서부지법의 이상한 영장 발부,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수많은 의혹들, 헌법재판소까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진짜 국민들이 특히 2030 세대들은 먼저 깨달은 거죠. 여하튼 저는 2030 세대를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 미래는 밝을 것이라 보고 우리 싸움은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도 100%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유는 이런 말이 있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언론이 편파방송하고 있고 꼼수꼼수 했지만 우리는 제가 지금 얻을 게 뭐 있는데요. 많은 손해보기도 진실 알리잖아요. 제 제자들 2030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진실로서 싸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이죠. 우리 부산 집회가 역사를 바꾼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산 집회가 전국 많이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정치계에도 난리예요, 지금. 특히 민주당에서 지금 뭐 한지 아세요? 오늘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우리 토요일날 집회 영상을 펼쳐놓고는 거의 멘붕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청년들이 주도하니까. 민주당 뭐인지 아세요? 최고위에서 전환길 보고 이것을 강연하는 걸 보고 전환길은 극우,
광기, 이렇게 또요, 이제 프레임 씌웁니다. 여러분, 앞에도 제가 연설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전환길이 극우라면, 지극히 상식적인 역사관과 지극히 공정을 중시하는 이런 전환길 보고 극우라 한다면 대한민국 50% 이상이 다 극우라는 뜻이고, 그들은 맨날 그래요. 왜냐하면 탄핵 찬성 집회는 지금 사람이 적잖아요. 너무 적어요. 10%도 안 돼. 반대하는 집회는 10배, 50배밖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지에 몰린 민주당에서는 어떡하지? 야, 어떻게? 야, 탄핵 반대하는 사람을 전부 다 극우로 몰아. 야, 손바닥으로 그 큰 하늘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동조해주는 언론들 똑바로 보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자꾸 국민의 신뢰 잃어가잖아요. 지금 이것처럼 이제는 2030 세대들은 뉴미디어,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진실을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환기를 극우다. 여러분, 그러면은 한 번 더 말씀, 전환기를 극우라고 앞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극좌빨입니다. 너무나 극단적 좌빨에 가 있으니까 우리를 극우로 보는 거야. 국민 50% 이상이 다 극우라. 좋아요. 그러면은 극우라고 해서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시위에 참여하는 분들은 극우라 치면 전환길은 그만큼 극우만큼 애국자가 못 돼요. 왜? 우리 앞에서 TV에서 어이구 집회하네 라는 사람들보다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들은 진짜 애국자고 전환길은 상식파니까 그만큼은 못돼서 미안해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오늘 뭔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전환길 보고 수사 받으라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했어요. 뭐 수사 이 말도 이시 고발하는 거 똑같네요? 경찰에다 요청하는 거잖아요. 수사 받으라고 압력 넣는 거잖아. 민주당 잘 들으라고. 지난번에는 선관위를 비판하고 선관위에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하니까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어. 전환길을.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니까 민주당에서 저를 또 수사받으라고 압력 넣었어. 야, 그럼 또 민주당이 답변할 차례죠?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은 무슨 관계, 한 통속이에요?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독립기관이라고 했는데 한 방에 또 신뢰를 깨뜨리네요? 정말로 참, 지난번에는 카카오톡 금리라고 여론조사 기관 자기한테 지지율 낮게 나오니까 여론조사기 협박해버리고 광고주 불러가지고 너가 이지 여기에 야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나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카카오톡 금리라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유튜브들 고발하고 이게 민주주의예요? 우리 7, 80년대 민주화운동 해오신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가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 하는 짓거리가 이게 지금 민주화입니까 이게? 입털막 국민들한테 표현의 자를 막는 게 이게 민주화예요? 답변해 보시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고발당 이름 바꾸세요. 더불어 독재당이잖아.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집회가 역사를 바꾸는 하나의 획을 그었다면 이번 주에 있을 대구 동대구역에서 모이지요. 그 대구 집회는 아마 광주 집회와 함께 쇠기를 박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또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쇠기를 박는 그런 집회가 될 겁니다. 제 예상컨대 100만 명 이상이 모일 겁니다. 이번에는 모입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원래는 동성로래인데 더 넓은 장소 너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동대구역 광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쪽에서 모일 건데요. 덧붙여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요즘 의기소침해 있죠. 야당에서는 자꾸 내란 동조, 우리 오미다 뭐 내란 동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셔야 되죠.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100% 복귀될 거고 그리고 형법상 나중에 있어보면 아실 겁니다. 무죄를 선고받게 될 것이라 저는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대구 집회, 광주 집회 이제 오십시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 여러분 배지 단 게 누구 덕분인데요? 국민들이 여당으로서 대통령 우리가 뽑아놨으니까 잘 도와가지고 국정을 잘 운영하라고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요. 사람이 좀 덜 똑똑하고 덜 좀 알아도 사람이 인간미가 있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한참 언론에서 야당에서 계속해서 조기 대선 하면은 이재명 몇 프로 뭐 누굽니까 무슨 누구 오세훈 몇 프로 여론조사 막 나오잖아요. 그거 여러분 언론에서 탄핵을 전제하에 부추기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예?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조기 대선 없습니다. 조기 대선 없습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제사 상 차리는 그런 호로 자식하고 똑같은 거죠. 분명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데 벌써부터 뭐 조기 대선 후보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제사 상 차리는 자식 새끼하고 똑같은 거죠. 조기 대선 없습니다. 3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나면은 그때 있게 될 겁니다. 다시는 최소 양심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그리고 직무 복귀시키는데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시는 것이 저는 그나마 국민들께 지지를 받고 그래도 용서받는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언론인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더 잘 보도해달라는 말 안 합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를 좋아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축소 보도하지 마시고 모인 있는 그대로 좀 보도해 주세요. 그것이 기자 정신이 뭔데요? 국민의 알 권리라고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진실되고 국민한테 알려주는 것이 기자 정신 아닙니까? 언론 정신 아닙니까? 저는 다음에 만약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대구 집회, 광주 집회 있는 그대로 안 보여주고 만약에 축소 왜곡 보도하다면 다음 제가 이 영상에서 어느 방송인지 정확하게 역시 국민들께 알리겠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 역할입니다. 2030 세대들에게 더 이상 기성언론에 속지 말라고 저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 집회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부산 집회 오셨던 분들 다시 오십시오. 아직 우리 혁명, 민주화, 평화, 시위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확실히 쇠기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것이 헛되지 않도록 또 부산 집회 오셨던 분들 대구로 오십시오. 두 번째, 그날 영상 댓글에 보셨죠? 야, 그때 같이 못 가서 너무 아쉽다. 그 참석했던 분들의 감동, 그 후기가 제 영상에도 10만 개 가까이 되대요. 참석 못해준 분들 더 이상 후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되게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먼 훗날 지나서 야, 그때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그 역사적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먼 훗날 뿌듯한 바로 내가 그때 주인공이었다라고 우리 자식 세대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돼야 되고, 만약에 참석 못 한다면은 두고 그때 갈 거리라고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자, 한 번 더 2025년 다가오는 이번 주말입니다. 2월 8일 동대구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로 시내는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동대구역 광장에 모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 광주에서는 제가 일주일 뒤에 또 구체적인 장소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대구도 고 광주도 다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광주에 특히 전라도 여러분들 민주화 운동에 우리 그 장소가 광주 아닙니까? 그곳에서 또 보도록 하고요. 청년 여러분, 도산 안창호선생님 남긴 말입니다.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청년이 살아있잖아. 2030. 그래서 대한민국 이번에 살아있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DJ 말씀이죠.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네크라소프, 바로 러시아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라톤 이야기죠.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이번에 비상계엄과 탄핵정부 속에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치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지고 사회 갈등은 심해진다는 것도 직접 똑똑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40, 50 세대, 60 세대들, 70 세대들은 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 세대가 보다 살기 좋은 민주화된 나라에서 살고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리가 또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2025년 동대구역에서 이번 주말에 그리고 광주 집회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평화축제 현장 한번 만들어 보시죠. 감사합니다. 파이팅!